손흥민이 또 한 번 역사의 문을 열었다. 무려 95년의 월드컵 역사 속에서도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던 기록이 그의 발끝에서 탄생한 것이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볼리비아를 상대로 2-0 완승을 거둔 직후 세계 유수의 외신들은 이구동성으로 손흥민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이 한국 축구사의 불멸의 기록이라며 극찬을 쏟아냈다. 손흥민이 세운 이 기록은 단순한 득점을 넘어선 역사적 장면이었다. 외신들은 입을 모아 1930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월드컵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전례 없는 기록이며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유일무이한 장면이라고 보도했다. 이 한 골로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한국 축구의 심장이자 세계 축구사 속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임을 증명했다. 경기에서 손흥민이 터뜨린 프리킥골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한 장면이었다. 곡선을 그리며 골문 구석을 찌른 이 한 방에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숨을 삼켰고 해설진조차 목소리를 높이지 못할 정도로 전율을 감쌌다. 이 장면을 지켜본 많은 토트넘 팬들은 득점왕 시절보다도 지금이 더 날카롭다 는 반응을 보이며 혀를 내둘렀다.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를 응원하는 팬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LAFC 유니폼을 입고 북미 대륙을 누비는 지금도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 팬들의 가슴속 캡틴이다. 이적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국 현지 팬들은 손흥민의 국가대표 경기까지 챙겨보며 그의 활약에 탄성을 쏟아낸다. 그 배경에는 토트넘의 현재 상황이 있다. 프리미어리그 5위에 머무르고 있는 토트넘은 선두 아스널과는 승점 8점 차로 멀어졌고 13위 에버튼과는 불과 3점 차다. 이는 단 한 경기만 삐끗해도 중하위권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태로운 순위표다. 일부 현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5위라는 숫자에 안주해선 안 된다 며 13위 팀과의 승점차가 3점에 불과하다는 것은 경기력 자체가 중위권 수준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향해 보내는 그리움은 단지 성적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 희망을 현실로 바꿔주던 존재, 팀이 흔들릴 때 침묵 대신 골로 답하던 전사였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의 공격은 마치 심장을 잃은 듯 무기력해졌다. 구단은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려 4억 파운드 이상을 들여 오도베르, 사비 시몬스, 무아니, 텔 등을 영입했지만 이들 모두 리그에서 유효 슈팅과 오픈플레이 득점 기여도가 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다. BBC의 간판 축구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 매치 오브 더 데이는 현재 토트넘엔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 며 손흥민을 가리켜 너무 저렴하게, 지나치게 성급하게 팔아버린 결정이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토트넘은 끝내 직시하지 못했다. 그 교만함과 판단착오로 인해 팀의 재정적 경쟁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고 덧붙였다. 지금 토트넘이 처한 위기는 단순한 성적 부진이 아니다. 영국 현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리그 하위권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손흥민 이적 이후 심화된 재정 위기가 있다. 축구 클럽은 단순한 승패의 영역을 넘어선 선순환 경제 구조로 운영된다. 좋은 성적은 더 많은 팬을 끌어들이고 이는 중계권 수익, 광고, 계약, 상금 확대로 이어진다. 이 수익을 바탕으로 다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며 팀의 전력을 강화하고 승리를 반복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맨체스터 시티가 만수르 구단주의 수조원대 투자로 이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는 오히려 이례적이라며 대다수 유럽 클럽들은 선순환 구조를 갖추지 못했고 한번 무너지면 재건이 매우 어렵다 고 말한다. 토트넘 역시 그 함정에 빠지고 있다. 손흥민을 이적시킨 이후 팀은 그가 가져오던 막대한 수익을 잃었다. 경기력뿐 아니라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던 글로벌 마케팅 머천다이징 중계 수익까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누적 손실이 몇 년간 지속되면 아무리 재정 운영에 강점을 지녔던 토트넘이라 하더라도 결국 우수 선수 영입이 어려워지고 점차 하위권에 고착될 수밖에 없다 고 경고했다. 토트넘이 이제야 깨닫고 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한 관중석과 추락한 수익뿐이다.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의 매출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무엇보다 아시아 시장의 붕괴가 그들에게 가장 뼈아픈 손실로 남았다.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이 뛰던 시절에는 매 경기 매진이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이제는 빈자리가 역력하다. 특히 한국과 아시아 팬들의 발길이 급감하며 아시아계 기업들의 광고 계약 역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없는데도 토트넘 구단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손흥민에게 보내는 응원 영상이 올라오고 한국어로 작성된 메시지를 통해 팬들의 관심을 붙들어 보려 하지만 많은 한국 팬들은 손흥민이 떠난 지 한참인데 아직도 손흥민 타령이냐 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손흥민이 인종차별이나 부당한 기용을 당할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클럽이 이제 와서 그를 이용하려는 태도는 팬들로부터 기억상실에 가까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볼리비아전에서 손흥민은 한편의 예술과도 같은 프리킥골을 성공시키며 전 세계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다.
이 장면은 곧바로 토트넘 시절 프리킥 기회조차 받지 못했던 과거와 연결되며 논란을 불러왔다. 사실상 토트넘에서 10년간 프리킥을 도맡았던 선수는 해리 케인.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프리킥 골은 단 한 골. 그럼에도 손흥민은 거의 모든 세트피스를 양보했고 페널티킥조차도 맞지 못했다. 글로벌 축구계에서도 프리킥과 페널티킥을 한 선수가 10년간 독점한 사례는 드물다. 케인은 팀 전술과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수많은 특권을 누렸고 이는 득점왕이라는 화려한 수치 뒤에 가려진 기회 편중의 실체였다. 그러나 손흥민의 이타적인 희생에 대해 일부 팬들은 이제 나이 들었으니 팔 때가 됐다 며 거칠게 말했고 정말 은혜를 모르는 집단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한때 팀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에 대한 예의가 사라진 것이다. 손흥민의 이탈이 결국 토트넘의 생명줄마저 끊어버렸다. 세계적인 보험 기업 AIA가 1년에 1억 파운드 약 1,700억 원에 달하는 메인 스폰서십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구단은 충격에 빠졌다. AIA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핵심 기반을 둔 글로벌 보험사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며 아시아 전역의 압도적인 인지도를 끌어올렸던 것이 스폰서십의 주요 배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상황에서 AIA가 계약 유지를 거부한 것은 명확하고 냉정한 비즈니스 판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토트넘은 마지막까지 계약 유지를 희망했지만 AIA는 단호했다. 이는 단순한 스폰서 이탈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토트넘이 매년 최소 1억 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잃게 됐으며 여기에 광고, 입장 수입, 중계권 매출까지 합산하면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이 손실이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장기적 구조적 손상이라는 점에서 토트넘의 위기감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손흥민 한 명이 지탱하던 글로벌 브랜드 가치의 추락, 그 후폭풍이 현실화된 것이다. 손흥민의 존재감이 사라진 파장은 대한민국 대표팀 흥행마저 뒤흔들고 있다. 최근 열린 볼리비아전과 가나전 평가전이 흥행 참패를 기록, 대한축구협회 KFA도 적자는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나전이 열릴 예정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 상암의 수용 인원은 6만 석이지만 예매 현황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전 같으면 손흥민이 출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전 좌석이 매진되던 풍경은 이제 사라졌다. 이를 두고 일부 팬들은 아직도 돈 주고 국가대표 경기를 보러 간다는 게 어이없다 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 감독 선임 비리 협회의 오만 팬과의 단절을 지적하며 홍명보 감독 이후 뜨거웠던 국가대표팀 열기가 정몽규 축구협회장 체제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식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팬들의 분노는 단지 티켓 판매 부진에 머물지 않는다. 채용 비리,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 선수 운영에 대한 신뢰 상실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외면받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텅 빈 상암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조 추천 포트 진입이 확정됐다. 이 경이로운 기록의 주역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다. 볼리비아전 2-0 승리와 함께 피파 랭킹 23위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끌어냈다. 이는 노르웨이가 이탈리아를 꺾고 호주가 랭킹을 넘겨줌에 따라 공식 확정되었고 한국이 이후 가나전에서 패하더라도 변동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토록 전무후무한 기록이 흥행으로 이어질 줄 알았던 축구협회가 예상 밖의 무관심에 당황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피파 랭킹 23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1930년 월드컵 출범 이래 대한민국 축구가 단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자리이며 포트 2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 16강 이상의 현실적 토대를 확보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지금의 랭킹은 상상조차 불가능했다 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 평론가는 홍명보 감독의 비전 없는 전술,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에게만 의존하는 해조 축구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순위였다. 고 꼬집었다. 결국 이번 기록은 개인의 재능이 국가 시스템을 초월한 결과였던 셈이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손흥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어느 축구 평론가가 남긴 말이지만 수많은 팬들도 공감하는 지점이다. 그런데도 대한축구협회는 이 엄청난 호재를 축구 산업 발전의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이끄는 축협이 홍명보를 다시 감독에 선임한 결정에 대해 팬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일부 팬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가치를 몰라보다 추락했듯 축협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 고 비판한다. 과거 브라질 월드컵에서 3전 전패 후 접대 회식 논란까지 일으켰던 홍 감독의 복귀는 많은 국민들에게 기억을 무시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손흥민과 함께 이룬 기적의 그림자에 시스템은 없고 인맥과 비리가 남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어느 축구팬은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번에도 망해봐야 손흥민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이 말은 곧 손흥민의 위대함을 빛내는 동시에 축협의 시대착오적인 판단에 대한 냉정한 경고이기도 하다.